전사이 가도난이라고 아시나요? 이 글은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 동래를 지키던 송상현 부사가 일본군에게 건넨 목패인데요. 송상현 부사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안역에 위치한 임진왜란 역사관입니다. 1592년 일어났던 임진왜란. 옛 선조들은 동래를 지키기 위해 동래읍성에서 싸웠습니다. 이곳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은 임진왜란 전쟁터 중에서 여러 종류의 가장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곳입니다.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의 생생한 모습은 물론 목숨을 걸고 적에 맞선 선조들의 불구의 항쟁 정신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송상현 부사께서 한 말인 전사이 가도난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동래읍성으로 가보았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동래읍성 역사관. 역사관에 들어서자마자 송상현 부사가 한 말인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긴 어렵다라는 전사이 가도난이 보입니다. 동래읍성 역사관은 동래의 역사, 풍경, 동래읍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관 안에는 동래읍성의 모형, 각종 유물, 동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동래부 순절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래에는 임진왜란이랑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 동래구를 부임해 오셨던 다스렸던 분이 송상현 부사입니다. 혼자 이렇게 가족 없이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동래읍성을 위해서 그때 임진왜란 때 동래읍성을 위해서 동래읍성을 지키는,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송상현 부사를 기리는 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충렬사에도 모시고 있지만 제일 중심 인물은 송상현 부사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을 제양한 석단인 송공단입니다. 송공단은 임진왜란 때 송상현 부사가 순절한 정원루 유지에 설치한 단으로 송상현 부사를 비롯하여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순국선열을 모신 곳입니다. 재단은 대상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재단의 높이와 위치를 달리 만든 것이 송공단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송상현 부사의 순절 427주년 추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준비로 한창인 이곳 송공단입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각 단체 기관장, 부산 유림,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제 427주년 기념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추념식의 시작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참석자인 이진복 국회의원의 헌화로 분향을 시작했습니다. 송상현 부사와 호국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가운데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그러고 학생들에게도 내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 곳을 지낼 때는 그래도 요걸 보고 묵념이라도 하고 지내가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충렬사.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 선열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곳은 1972년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652년 사당이 좁고 저습하고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금의 충렬사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충렬사는 그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진 후에 정확하게 1605년 성공사가 지어진 뒤에 처음에 재단을 쌓아서 1652년에 여기에서 안락서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쭉 존립이 되다가 197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충렬사에서 호국 영령에 대한 기간 참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기간 참배에는 부산대학교 병원장인 이정주 교수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숭고한 호국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을 기리기 위해 기도문을 작성하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묵념을 한 후에 기간 참배는 끝이 났습니다. 한국 선열에 대한 공연을 올리겠습니다. 일소 공연. 충렬사에서는 참배 및 제학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예절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절 교육은 충렬사 앞에 있는 안락서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이 예절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절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은 색동 한복을 입고 강당에 모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본인 그 손님의 시선을 가리지 않고 제가 일어서면 되고 예절 교육을 듣는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교육장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더욱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전통 예절 교육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교육을 받는 학생들. 생소한 것이니만큼 어설픈 곳도 많지만 배운 대로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어설프지만 고운 자세로 연습했던 절을 합니다. 오늘 예절교육 와서 절하는 걸 배웠는데 이게 평소에 그냥 하던 절이랑 이렇게 배워서 하는 절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좋은데 예절 교육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듣는데 힘들더라고요. 안락서원에서의 전통 예절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충렬사 정문에 모이게 됩니다.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충렬사 곳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일 처음 간 곳은 기념관인데요. 기념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임진왜란 역사 해설사에게 들어보았습니다. 1592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조선의 역사를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가름길이 됐어요. 이 전쟁의 이름은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영토 확장의 욕심이 눈이 벌게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군사를 끌고 어디로? 바다를 건너서 조선의 땅으로 중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야욕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과거 동래성 전투의 많은 희생과 고단을 그림과 해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던 만큼 학생들도 그 아픔을 아는 듯하네요. 군대가 출동하면 스님이 따라다녔어요. 스님이 왜 다니냐 했더니 그때 글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자는 스님이었어요. 자기 장군이라도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무라이들이 칼만 썼지 이름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모든 걸 기록을 했어요. 스님이 따라왔어요. 오자마자 송상현 부사한다고 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을 가시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떳떳히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송성년 부사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탁 갈아입고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께 상감마마, 제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죽은 귀신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일본군에 의해서 목이 날리려고 합니다. 그때 잠깐만, 나도 죽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자기가 부리던 시종 철수와 매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죽으면 썩는다. 썩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니. 내 허리에 보면 이만한 사마귀가 있으니 그 사마귀를 보고 나를 찾아서 나를 아버지가 계시는 충청북도 청주로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철수와 매동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의 칼에 목이 날아가는 순간 서쪽 하늘에는 붉은 기둥이 일주일 동안 없어지지 않았대요. 저기 소줄당이라고 있습니다. 저 소줄당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굉장히 컸죠? 근데 저 학교가 지금 규모를 굉장히 적게 해서 소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저기 사학입니다. 영산대학교도 사학이죠? 사학이고, 저 사학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거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서원. 이 동네 이름의 시장도 서원시장이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소줄이란 말은 하늘에 지금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하늘에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보다 더 밝고 빛난다는 뜻으로, 뭐고 이 동네성 성민들이 뭐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공신 송상현 등 92명의 사당인 충렬사에 있는 정화기념비입니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정화공사를 실시한 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충렬사도 둘러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있는데 예절교육 받으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들으면서 평소에 몰랐던 걸 좀 많이 알게 됐고 또 지식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충렬사가 이렇게 임진왜란이랑 연관이 있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고, 자연 경관도 다 예쁜 것 같고 자주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부산 안에 살면서 충렬사에 대해 제대로 몰랐는데 그 점이 살짝 부끄러웠고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희 나라 임진왜란이랑 이런 역사 같은 거 제대로 알게 돼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충렬사에는 어떤 행사가 있나요? 행사는 제일 큰 행사가 충렬사 제향봉행이라고,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참석하고, 이제 올해로 이제 427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그 영혼들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충렬사에서는 매년 5월 25일마다 순절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이어져 온 충렬사 제향 봉행. 연주자들도 호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긴장하는 사람들 속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등장으로 제427주년 충렬사 제향 봉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야금, 대금, 태평소 소리가 충렬사 제향 봉행을 알립니다. 처음 순서는 개제선언으로 집내가 제향의 시작을 알리면 헌관이 본전의 문을 열고 촛불을 켬으로 시작합니다. 촛불을 켠 후 관복을 입은 재간 일동들이 위패를 들고 진행을 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 제배는 초원관으로 시작됩니다. 초원관은 제향 때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간으로 정성을 다하여 절을 올립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제간 제배입니다. 제를 지내기 위해 초원관을 따라 제간 일동들이 순국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절을 올립니다. 충렬사 재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다음 순서는 수의전 분향으로 재간일동들은 나라를 지킨 분들의 평안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경건하게 향을 피우는 차례입니다. 분향을 하는 이유는 향을 향로에 태움으로써 그 연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분향을 하는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음가니 예전에 잔을 올리겠습니다. 분향 후 수의전 헌작을 하게 됩니다. 수의전 헌작은 순절하신 영령을 봉안하는 마음으로 술잔을 올리는 차례입니다. 헌작을 하는 이유는 술을 올림으로써 선조들과 후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보는 것이고, 술을 술로 보지 않고 곡차로 본다고 합니다. 술을 올리는 것 또한 법도나 풍습의 의전입니다. 아헌간이 술을 받은 후 종헌간에게 헌작을 합니다. 술잔을 올린 후 축간이 독축을 하게 됩니다. 독축은 축간이 선조들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인 축문을 읽어 제례의 의미를 알리는 의례 절차를 말합니다. 대통령 헌화 분향을 하는 차례입니다. 이번 재향에는 오고돈 부산시장이 대행으로 대통령 헌화 분향을 하게 됩니다. 후손들의 안녕을 지켜내신 순국 선열들의 영전에 민선시기 부산광역시장 오고돈 온 부산 시민과 더불어 경건히 머리 숙여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전통의 역사과 도리를 올곧게 이어가고 계신 유림과 후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차례는 앞선 차례와 달리 의열각에서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재간 재배는 남성 위주로 재배를 하였지만 부산 충렬사 재향은 여성 재간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열각은 임진왜란 때 순국한 은여를 모신 사당입니다. 기왓장을 던지며 외적과 싸웠던 이름 모를 두 은여,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첨사 정발장군을 따라 순절한 근섬, 애양 등 4인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제배를 드리는 순서는 앞선 남성 재관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숭고하신 호국 선열들을 기립니다. 예, 감미롭고 임진왜란 앞으로 우리 선조들을 해가지고 있는 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충렬사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면은 예. 먼저 사진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충렬사 재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오늘 충렬사 재향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날이거든.
그날 여기 모시져 있는 분들은 전부 순절하셨거나 또는 여병으로 참여해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루낸 임진왜란 공신들 93분이 계신데 그 부산시에서 제사 지내는 날.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시진 않았나요?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재수라든지 또는 이 재간들 선정하는 문제에 그 좋은 간, 안간들은 이 희망자가 많거든. 네, 그래서 거기 또 선정하는데 또 이 배분하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음복 전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으로서 부산을 지킨 순국 선열들과 같은 마음으로 부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짐의 말을 합니다. 우리 위령을 모시고 오늘 좀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 부산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참 자기 내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지킨 부산인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좋은 이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계실 건지에 대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라고 봅니다. 오늘 음복은 바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는 맹세를 하는 그런 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부와 해양수도 부산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음복을 한 후 제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간식을 먹으며 무사히 행사가 끝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군사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했던 상황 속에 송상현 부사는 부산 동래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상황이 열악한 탓에 적군이 남문밖까지 밀고 와 목패를 세우고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비켜라 하자 이때 부사인 송상현이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고 목패에 글을 써서 항전할 뜻을 천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적극성과 전쟁 중에서도 냉철함과 인정무태한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 진첨 절제사 정발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할아버지 중요사 의미가 좀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고 이런 중요사 그런 추모 역사가 이런 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또 관광 상품화가 되고 그런 상품화가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런 지역 경제 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